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과 교수, 이양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류미정님, 라이브 이슈 첫 번째 키워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의사 행방입니다. 500여 명이 모인 행사에 메르스 증상을 알고도 갔느냐, 아니면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 모르고 갔느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째 의사의 행방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사가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접촉한 시민만 1,500명이 넘어서 수천 명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진실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서 이 보건복지부와 담당 의사는 지금 반박을 한 상황이죠. 둘의 주장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어제 이제 긴급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조합회의라든가 심포지움이라든가 한 1,500명 이상을 접촉을 했다라고 이제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당 그 의사분도 그렇고 네. 이 의사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네. 그 문진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서울시가 얘기한 것처럼 29일 날 본인이 미열이 있었고 30일 날 기침이 있었다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본인이 내가 메르스에 걸렸을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31일,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1일부터 본인은 의사 의 지식대로 네네. 알고 있는 수칙대로 집에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자가 격리를 실시했고 그 전에는 자기가 전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전염성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1,500명의 어떤 행사장에서 접촉한 분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복지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다 했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본인은 이제 확진 환자로서 이렇게 확진이 됐지만 그 같이 자가 격리를 실시하면서 같이 있었던 아내는 음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염려할 일이 아닌데 의사의 어떤 지식대로 그다음에 의사 윤리대로 본인이 다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본인한테 인터뷰 한번 전화 한 통 온 적 그렇죠. 없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추측인지 아니면은 뭐 가설인지 저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어떤 그 명예훼손이 되고 네. 나중에 차후에라도 반드시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만약에 그 서울시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병원 밖 감염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지금까지의 그 역학 정보를 보면은 사실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전염력이 높지를 않아서 네. 밀접한 접촉이 있어야만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혹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이의 증거들을 뭐 증거라기까지는 좀 뭐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높다 할지라도 아직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잠복기에 그렇죠. 초기에 있는 분이 1,500명 있는 데에 가서 참석을 했다고 해서 1,500명이 과연 감염의 우려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이 듭니다. 너무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이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와대도 이 서울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와 이 담당 의사 서로 이제 진실 공방을 하는데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확진 환자로 된 그 의사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병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네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문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다. 그렇죠. 근데 서울시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느냐. 네. 그 3시간 동안 문진한 거를 복지부에서는 이게 개인 환자의 개인 정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이렇게 마음대로 줄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 그 자료가 넘어갔을 리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조금 오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사실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초기 대응도 네. 미흡했고 지금 중간중간 해나가는 것도 전혀 국민들이 공포감만 확산되게 하지 지금 전혀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제 지금 이 문제 해결될지 몰라요.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정보를 못 믿는 상황에서 네. 박원순 시장이 이때 내가 한번 처리해 보겠다. 본인이 방역본부장을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방역이라든가 서울시는 사실
정부의 어떤 질병관리본부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면 네. 예를 들어 손세정제 나눠주고 마스크 나눠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행사 같은 거 취소하고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거의 문제의 본질, 이 전염병 확산의 어떤 문제의 본질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지나치게 비전문가가 나서서 인기 영합주의로 해가지고 인기나 좀 끌어보려는 네네. 이거 잘못하다간 배가 산으로 가서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이 더 어렵고 또 공포감만 더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같은 병원에서 또 다른 의료진이 사실 감염 의심 받고 있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환자들을 또 진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병원에 고위험군 환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예, 병원이라는 곳은 원체 그 병원균들도 많이 다닐 수밖에 없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네.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은 더하죠. 그렇죠. 신체적인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공포심들이 본인들도 공포심이 있을 것인데 네.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그 환자를 메르스에 혹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잘 매뉴얼대로 지켜서 환자를 보고 치료를 하고 또 공중보건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그 매뉴얼을 잘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네. 다만 우리 국민들이 이 매뉴얼에 따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그 의심이 생겨서 공포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의사 선생님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본 의사 선생님은 또 매뉴얼대로 어느 시기까지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다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 의견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병원 명단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는 공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또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한 시기에 한 병원에서 많은 2차 감염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발생을 한 시기에 그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은 그것을 알아야 될 또 신고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격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기에 초기에는 그런 이 메르스라는 의심이 없었던 시기도 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도 좀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입원실의 그 상황들이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병원에 갔었던 부분들은 굉장히 또 어려운 또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한 그 병원 정도는 우리가 그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그 이외에 모든 병원에 한두 명씩 있었던 또 잠시 다녀간 병원들을 전부 만약에 공개를 한다 하면은 앞으로 환자들도 더 늘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네.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나 혹은 진료를 받고 싶은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패닉 상태에 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될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철저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포는 무지에서 옵니다. 지금 많은 대다수 의료에 관계된 의료인들은 이게 그렇게 크게 무서워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지금 공포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네네네.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의 공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병원 명단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그 병원의 지정 격리 병동은 굉장히 안전하다. 네네. 초기에는 그게 격리 병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번진 거지. 네네. 지금 격리하고 있는 병동은 굉장히 철저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병원을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자세한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면 이것이 국민한테 오히려 안심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2003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에 그 사스 발생이 됐을 때 다 은폐했습니다. 그래서 SNS라든가 민심으로 괴질이 돈다 하는 괴담이 막 돌았는데 결국은 한 달 만에 중국 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것이 사실은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료인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친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다 공개해서 현명한 국민한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옳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미정 아나운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엇갈린 주장입니다. 엇갈린 주장으로 인한 진실 공방 또 있습니다.
메르스 최초 사망자의 아들이 병원과 보건당국에 무성의한 대응을 공개하고 나선 건데요.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 병원 측에선 메르스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같은 층에 있다는 사실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보건당국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이 첫 번째 사망자의 아들이 SNS에 이제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다가 지금 이제 이분이 확실히 아들인지 아니면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병원이 위험한 환자라고 판단되니까 계속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을 3번이나 어머니가 이제 전전하게 됐고, 네. 그리고 격리를 취하는데 자세한 설명, 메르스라든가 이런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격리 조치를 했는데 결국은 격리 조치 하자마자 조금 있다 돌아가시게 됐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병원은 그냥 무책임하게 다른 데로 돌리고 그다음에 보건당국도 와서 자세한 설명 안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한 4시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의 무책임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병원과 보건당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요. 최근에 또 다른 유족 역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정부의 대응 좀 잘 하고 있다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 입장이 좀 대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왜 이런 상황이 생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라는 구조 자체가 복지부는 있지만 보건부는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죠. 그렇고 그 밑에 직원들의 구성을 보더라도 전문의들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인력으로 과연 잘 대처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또 병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이 메르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다지 없었을 겁니다.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 환자는 굉장히 심한 기저 질병들이 있어갖고서 그 문제가 자꾸 확산이 되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 보면 또 그 부분도 또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역시 병원이라는 데는 환자를 잘 치료하고 여러 가지 잘 설명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방역 당국도 그 상황을 잘 컨트롤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또 1명의 사망자가 늘어나고 5명의 확진자가 또 늘어났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속도로 보면 그다지 그것이 빠르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계속 이 정도 감염으로 가지만 현재 3차 감염이라 하는 것도 전부 병원 내, 원내 감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명 더 늘어났다고 해서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사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번에 좀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저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좀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네, 초기 대응 완전히 미흡했고요. 사실 필리핀에서 메르스 환자가 2명 발생했고 말레이시아 1명입니다. 네. 중동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메르스 환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 전염력이 좀 낮은 그런 병인데 초기에 1명, 2명 발생할 때 아주 격리 조치 철저히 해갖고 그대로 끝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의료 기술이 발달해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방역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후진국 원시적인 어떤 그 행태를 보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2003년도에 보면은 총리 주재로 해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전 국민들한테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의심되면은 강제로 격리시키겠다. 예. 그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철저하게 전 국민이 그때 당시 우리가 전부 다 손세정제 갖고 다니면서 손 씻고 그렇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환자 0명, 사망자 0명을 기록해서 전 세계로부터 전염병에 잘 대처한 나라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만에 오히려 우리가 이게 낙후가 돼가지고 민폐국이 됐죠. 민폐국이 됐습니다. 환자를 갖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고요. 네. 그 나라 정말 네티즌들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든가 다른 홍콩 이런데, 싱가포르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관광 오는 걸 철저히 지금 검역하고 있다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총리가 부재 중인 상황도 사실 큽니다. 이완구 총리가 도덕적으로 그다음에 말 바꾸고 이런 문제 많았지만 사실
그 악착같이 뭐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문제에서 일본이 있었으면 잘 처리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이래서 어떤 그 자리의 부재가 지금 심각하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총리가 없다면 그 부총리도 있고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록 연금 전문가라 할지라도 밑에 많은 보건 방역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철저하게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했다면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그렇죠. 않을 거거든요. 지금 매번 지금 확진자가 새로 생길 때마다 이게 지금 그 잠복 기간이 2일에서 14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계속 2주씩 늦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초에 잡았으면 6월 3일 날 우리가 끝낼 수 있었는데 지금 오늘 또 생겼습니다. 그럼 또 2주 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류민정 아나운서 마지막 키워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유전자 변이입니다. 메르스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유례 없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메르스가 한국에서 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국이 국내외에서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인데 변이 여부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전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유전자 변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변이가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중동에서 첫 번째 환자가 어떤 루트로 감염이 됐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네. 그 감염된 바이러스가 우연히 변이종이라 굉장히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네. 따라서 지금 1,000명 정도의 환자들로 4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 40%의 사망률 아닙니까? 감염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즉 한 명의 환자가 0.7명 정도의 전입밖에 시키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었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30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바이러스로 된다면 이것은 역학적으로 볼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서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해졌느냐 또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환경이 그럼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뭐 이런 환경이냐 세 번째로는 좀 안 됐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더 감염되기 쉬운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감염력이 더 센 놈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설명 가능한 것이고요. 네.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전체 유전자서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한 기관, 뭐 미국의 CDC라든지 이런데 다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확실히 우리가 이 유전자가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서 감염력이 세졌는지 또는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예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변이가 됐다면 뭐 대처법이 조금 더 달라져야 될까요?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대처법이라는 것이 모든 바이러스 질병이 그렇듯이 그 플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타미플루라는 그 약이 초기에는 듣지만 네. 그 이후에 일단 질환이 발생이 되면은 듣지 않는 약이거든요. 모든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면역력에 의해서 낫든지 아니면 치료제라는 것도 대부분 대증요법에 의한 보조 치료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치료 방침이라든지 대처 방법은 그다지 변하지 않지만 우리 인류의 공포는 더 심각해지겠죠.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이처럼 한국이 좀 메르스 민폐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외에서 우리 관광객을 좀 꺼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이라든지 방역,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철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난달 29일 날 미국의 MBC에서 그 조지타운 대학교의 다니엘 루시 박사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그때 당시에는 12명 이상의 그 감염 환자가 나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다음에 메르스 확진을 받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 사례고 연속적인 사람 간 전염으로 3차 어젯밤 이 서울시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가 참이 유감스럽다.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평론가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평택 성모병원을 뒤늦게나마 거기서 지금 그 최초 15일부터 25일간에 이제 환자 4명 생겼고 나중에 그분들을 통해서 한 30명까지 늘어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평택 성모병원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의심 가는 사람들은 네. 빨리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뒤늦었지만 상당히 잘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조금 미흡해요. 좀 더 그 정보를 좀 많이 줘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해소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금의 미열만이라든지 뭐가 있어도 그렇게 좀 연관되는 것들이 생각나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공개 정보를 갖다가 좀 해주기 바라고. 민간 그 합동 그 대책위가 사실은 31일 날 발족되는데 사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제 나오고 계신데 사실은 저게 초기에 이게 호흡기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과 동시에 시작됐어야 되는데 늦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박원순 시장의 어제 발표는요. 사실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재건축조합 총회에 1,500명이 전국에서 모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국으로 흩어진다?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니고 틀린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하는 것은 본인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심히 정말 고민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고 싶다라는 정치적 목표인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에 악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